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6,970달러, 이더리움 2703달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옥의 횡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라나와 루나 같은 경우 유독 하락이 뚜렷해 보이네요. 설 연휴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매번 연휴마다 가격적인 무서움을 보여주었는데 올 설 연휴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 업비트 창을 간략하게 보면요, 흔히 이야기하는 잡코들의 반란이 일어났죠. 여기저기서 설거지 비멸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잡코들, 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부디 없으시길 바랍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기회는 많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0입니다. 투자자들의 투심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제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난 느낌이죠.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은 상황이니까요. 공포 탐욕 지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살아? 공포에 샀다가 진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지금입니다. 늘 이야기 드립니다. 현 시장은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스탑을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관망이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공식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겠죠. 최근 IMF가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권고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이에 엘살바도르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국제기구도 우리의 선택에 변화를 줄 순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엘살바도르는 1500대의 비트코인 ATM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된 비트코인 지갑을 국민들에게 배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는 부케레 대통령이 있죠. 그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 2100만 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미래엔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가 지켜보고 있는 엘살바도르, 다른 나라에게도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실 일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골치를 썩고 있는 일본, 세금도 잘 거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런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들이닥쳤고요. 많은 일본인들은 가상자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역시 우리 뽀글이 형님이 이끄는 FTX에서 일본의 한 거래소를 인수합니다. 리퀴드 그룹을 인수하였고, 이 그룹과 모든 자회사가 FTX 트레이딩에 인수된다고 뽀글이 형님 트윗에 올라왔네요. 일본 경제 내 심한 인플레이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은 결국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역시 디지털 통화를 준비 중이고요. 대형 은행들과 함께 올해 하반기 말에 디지털 통화 실용화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장기적인 상황을 생각 꼭 해보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5년, 10년 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중국이 시장을 떠난 후 지속 가상자산 규제를 외치며 시장에 공포를 주었던 국가 인도. 하지만 인도 정부 역시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상자산이 인도 내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규제를 떠나 아직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진 않았지만 인도의 재무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현재 무법의 지대에 있으며 현재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법이 아닐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립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기득권층에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 시장이죠. 다만 인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투기 거래에 대한 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던 결과론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규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며, 이를 시작으로 점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대표 거래소 와지르, 그리고 와지르의 거래소 코인 와지르 X의 가격이 함께 올라주었습니다. 와지르는 바이낸스에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30%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재무부 장관의 30% 과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의미로는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인도 내에서 투기 거래가 아닌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살바도르, 일본, 인도의 상황을 보며 가상자산의 큰 미래를 우리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 단위의 움직임은 분명 먼 미래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테니까요. 그럼 다른 뉴스들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이닝은 전 세계 1위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채굴하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미국 내 마이닝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텍사스는 21년 10년 만에 찾아온 극악의 추위를 경험하였고 그 겨울 폭풍으로 전기가 끊기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22년 겨울 텍사스에선 이런 상황을 걱정하여 비트코인 마이닝의 99%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이 텍사스 정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텍사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이닝이 우선 정전에 기여할 만큼 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텍사스에 존재하는 마이닝 회사 중 가장 큰 곳은 독일에서 운영하는 업체이고요. 이는 광산 에너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채굴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굴에 대한 에너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잘 정리되어 빠르게 비트코인의 마이닝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가 최근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죠. 현재 이 기업은 21년 4분기 176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는 20년 8월부터 미국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마이클 세일러에 의하면 약 한화 4조 5,700억 원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였고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개수는 총 12만 5,051개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회사의 평균 매입 단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또 거절되었습니다. SEC는 지속 비트코인 현물 승인을 거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물 ETF의 승인만으로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비트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물 ETF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난번 이야기 드렸던 이런 엄청난 상승 트리거를 현 상황에서 꺼내들 것 같진 않습니다. 상승의 상승을 추가하여 신고점을 도달하는 트리거로 사용될 만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벤트를 시장 분위기 반전용으로 쓰진 않겠죠. 세력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큰 퀴를 주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떠나고 마이닝마저도 국건이 1위에 올라선 상황이니까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SEC가 지속 거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2월 3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긴 연휴 동안 잘 쉬셨는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틀만 더 쉬면 다시 주말입니다. 힘내보자고요. 그럼 코인 생존기도 힘내서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현재 4시간과 1시간 등 단기적인 차트에서 볼 게 크게 없다고 판단하여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저점에서부터의 단기 반등 이후 상승 동력에 힘이 빠지면서 어제 하루 4%가 넘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로 존재하는 초록색, 보라색이 유의미하게 보이고요. 이 구간은 각각 38,700달러 그리고 41,100달러입니다. 반대로 지지 가능한 구간은 하단에 35,210달러, 32,900달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단기적인 움직임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 저점에서 큰 반등 가능성과 반등에서의 수익을 위한 매매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수렴 안에서의 횡보 정도인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12월 4일 53K 이후 지속 하락에 대한 경고를 드렸고 반등 역시 현재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볼 뿐 신고점을 위한 상승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장의 전환으로까지는 현 시점부터 1년 정도의 장기적 하락장 이후 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비트가 올라도 내려도 횡보해도 주말에도 설 연휴에도 저희 코인 생존기 팀의 텔레그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매매하면서 이번 연휴 동안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회는 아주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요. 비트의 주요 움직임과 알트들의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함께 공부하면서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 중이니 아직 텔레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인해주세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따라하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드린 이야기를 함께 보시고 여기서 왜 이렇게 매매를 하였을까에 대한 내용을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 다음번 개인 매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취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비트코인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진 모르지만 그 안에 움직이는 작은 파동 또한 수익으로 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코인 생존기는 2년 후, 3년 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쭉